첫 경제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엄벌하고 배당을 촉진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지시하면서 우리 군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진전을 원하며 서신 교환에 열린 입장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도에 평년보다 일주일 이른 첫 장맛비가 내리며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첫 대통령 임기였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자신은 열려 있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진전에 개방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 진전 의지는 백악관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상세하게 발표됐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which I know you covered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 왔습니다. Do you have any plans of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you had during the first mandate? Well, I would.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We got along really good. W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we still do. 앞서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의 수령을 미국의 북한 외교관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신을 발송한 건 일기 집권 당시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주도의 소통 재개 시도가 있었다는 이번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북 접근 노력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지만 이란 핵 협상이나 가자지구 전쟁 등 국제적 난제가 많은 점은 변수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해 북러 밀착이 심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손짓에 얼마나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주일 이른 건데요. 첫 장마에 더해 1호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이르고 평년보다 일주일 앞선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며 남쪽에 머물던 정체 전선을 제주도 부근으로 밀어 올리면서 이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하루에만 최대 80mm에 달하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를 적신 장마 전선은 곧 일본 쪽으로 물러나겠지만 불안정해진 대기가 이어지며 주 후반에는 비가 오는 지역이 오히려 넓어지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열대에서 수증기가 유입되어 13일과 14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호 태풍 우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자체는 중국 남동부를 지나며 소멸하겠지만 남겨진 따뜻한 수증기가 15일, 일요일쯤 한반도로 밀려와 대기 불안을 키우겠습니다.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더위가 다소 꺾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중부 내륙에선 낮 기온이 계속 30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어제 취임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한빛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과거에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 작전주인 줄 모르고 주식을 샀던 경험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 그게 또
참, 이 첫 주식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성공을 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제가 동원된 거죠. 국내 주식이 저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물적 불안이니 무슨 인수합병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더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불공정 거래 재범률이 29%를 넘는다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현장 방문지 선택에 담긴 의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로도 쓸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주식시장에 대대적인 수수를 선언하는 걸까요? 투자에 주의하라는 경보가 하루 평균 10건 넘게 발동될 만큼 여전히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건데 외국에 비해 적은 배당금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선광과 삼천리 등 줄곧 오르던 8개 기업에 갑자기 매도 물량이 집중됩니다. 이들 기업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일부 종목은 열흘 넘게 폭락 사태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조사에 들어갔고 라더견과 그 일당이 주가를 조종해 7,300억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SG증권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부터 약 4년간의 초장기 주가 조작 정황이 드러난 대규모 시세 조작 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장 경보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지난해에만 2,750여 건, 하루 평균 10건이 넘게 경보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성 해소를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대대적 수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확대를 예고한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비율인 배당 성향은 평균 27%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활성화와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자 코스피는 2,900도 돌파하며 대선 이후 5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중국에 이어 어제는 체코 총리와 첫 정상통화를 갖고 최근 체결된 신규 원전 계약을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체코까지 연일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4강 외교로 평가받는 러시아와는 언제 통화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읍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4시부터 약 20분 동안 체코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상견례 형식의 첫 통화인 만큼 이 대통령의 취임에 대한 축하와 감사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체코에 진출한 100여 개의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경제 협력을 더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하며 문화 분야 등에서도 협력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4번째 정상 간 통화입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의 다음 순서로 4강 외교 국가인 러시아와 통화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체코와 먼저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후 유럽 국가에서도 축하가 오고 있다며 조율이 빠르게 된 것이고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고 통화 순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해 한러 관계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한러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멈췄던 한러 정상 간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약 1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내린 건데요.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목적도 담겼습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돼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또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우리 군은 대북 방송의 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 1년 만에 중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로 쌍방에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됐는데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야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에게 해악되는 일 말고. 다만 군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단이라는 단어 대신 중지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대남 추후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일 SNS에 게시물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SNS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책회의는 물론 정상 간 통화 내용도 직접 전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 국정 메시지를 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꼽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오른 라면값을 직접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회의가 끝나고 관련 내용은 이 대통령의 SNS에도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 내용도 빠짐없이 SNS에 게시됐습니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8일 동안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만 모두 10건으로 SNS를 통한 소통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때도 SNS를 적극 활용해 소통해 왔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SNS 소통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닮은 꼴입니다. 하루 평균 10여 건의 SNS 게시글을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설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 소셜에 2,200여 건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차기 지도 체제와 당 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대선 참패 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돌연 취소했고 이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예정했던 의원총회를 시작 40여 분 전 돌연 취소했습니다.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과 임기 연장 등의 논의를 이어가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총에서 5시간여 동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김 위원장의 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전 연락도 없이 알림 문자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견을 계속해서 좁혀나가고 이야기하고 총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주의의 길에 저희 지도부가 역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이 개혁안으로 내걸었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내용은 더 깊어지는 국면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오늘부터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차례로 면담할 예정입니다. 저도 지도부의 당시 지도부 일원으로서 내일 출석해서 면담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당무감사를 받을 것이고요. 상임 고문단과 만난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개최를 검토해 당내 총의를 계속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내부 분열 속에 아예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자 민주당에서 정당 해산 목소리가 나왔고 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면서 친정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공개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에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선 점을 들어 민심을 따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소속 정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고 대선으로 부족하니까 이제는 해산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정당 해산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특검이 끝나면 이재명 정권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각자 도생을 준비하라고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위헌 정당이 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된다면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희한한 연좌제가 되는 것이죠.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큰데 특검 결과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이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를 위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즉시 재판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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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잇따라 연기, 중지한 것을 두고 법의 심판이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고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연 겁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실명을 나열하며 당장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원정 판사, 이회설 판사, 정재호 판사 1심보다 못한 형편없는 무죄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유죄로 파기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지고 사표내요.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라며 압박했고 또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이재명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현장 의원총회 도중 일부 시민들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서울고법 연기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과 릴레이 농성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섰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인데요.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안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위한 이른바 4가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로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고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범죄에 더해 내란 외환죄까지 수사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직을 옮기거나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까지 관할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하게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3개월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검찰 해체는 법치 파괴라며 반발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에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입장이지만 야당 반발도 만만치 않아 검찰 개편을 둘러싼 잡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인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지난 정부 인사들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윤 정부와 각을 세웠던 전직 검찰 고위직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잇따라 고사하고 있어 적임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을 수사할 3대 특검은 수사 역량이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거론되는 특별검사 후보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고위직 출신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와 서울 남부지검장을 지낸 심재철 변호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김양수 변호사, 서울고검장 출신 조은석 감사위원입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고위직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었던 김우곤 변호사도 후보로 언급됩니다. 반면 검찰 출신에 대한 불신이 법 여건에 있는 만큼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임명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전직 검찰 간부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출신 중에는 대검 감찰부장을 맡아 검언 유착 의혹을 감찰했던 한동수 변호사,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도 거론됩니다. 다만 김우곤 변호사는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했다. 김진욱 전 처장은 기관장을 맡았었던 만큼 고사한다는 입장이라고 MBN에 밝혔습니다. 이정수, 심재철 변호사 등 다른 후보들도 실제 제의를 받긴 했지만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여건의 신뢰와 수사 역량을 갖추면서도 변호사 업무를 포기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르면서 3명의 특검 적임자를 찾는 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 재직 시절 차명 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명 철회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안병수 기자입니다. 배우자 명의주택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오광수 민정수석.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인 지 하루 만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지인 명의로 15억 원가량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 수석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수석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역할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주 투철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유능한 분을 발탁을 했을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재산 은닉 의혹을 받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민정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카페에서 노인이 손주뻘 여성에게 갑자기 음료를 던지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누리꾼들이 분노했습니다. 제보자는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를 떨던 중 친구가 웃으면서 소파에 잠깐 누웠다가 바로 일어났는데 한 할아버지가 지적을 해 곧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더니 한번 안아볼까라며 다가왔고 제보자의 음료를 냅다 던졌다는데요. 제보자가 카메라를 켜자 이번엔 자신의 음료수를 던졌다고요. 제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진술서를 제출했다는데 누리꾼들은 만약 뜨거운 음료였다면 큰 사고 날 뻔했다. 손녀뻘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니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방 간부가 긴급 메시지로 개인 경조사를 직원들에게 알려 논란입니다.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순천소방서와 나주소방서 소속의 간부 2명은 지난 9일 자녀 결혼식 일정을 비상발령 동보 시스템을 통해 소방대원들에게 발송했다는데요. 비상발령 동보 시스템은 비상 소집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내용엔 결혼식 날짜와 장소, 축의금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었는데요. 분노한 소방대원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순천소방서는 직원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고 공적 시스템의 사적 이용을 사과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고위 간부 자녀 결혼식이 대형 재난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의 한 수영장에선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황당한 비하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영장 이용 수칙 안내문인데요. 4번 항목에 사용 후 수영장 탁도가 당신의 소득 수준을 나타냅니다.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노골적으로 가난을 혐오하고 있다며 사회에 가난 혐오와 계급 배제가 스며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누리꾼들도 수영장이 더러운 게 소득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영양제라고 속였는데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마약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주황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이 경찰에 붙들린 채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20분 뒤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오릅니다. 지난 8일 오후 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B양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마약을 영양제라고 속여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고 두 사람 모두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저께 주인하고 제복이고 경찰 아저씨라고 옥시각시 하던데 막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그냥 가던데. 범행이 이뤄진 숙박업소 인근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대를 2시간에 걸쳐 수색한 끝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B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해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마약 구입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사기범들의 협박에 속아 숙박업소에 스스로를 감금했는데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일 대전의 한 모텔입니다. 경찰관이 객실문을 두드리자 20대 여성이 방에서 나옵니다. 경찰관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는 거. 여자친구가 수사관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뒤 모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방 안에서는 은행명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는 등 보이스피싱 정황이 뚜렷했지만 여성은 경찰의 개입을 극구 거부합니다. 핸드폰 좀 저희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경찰관 사칭하는 사람하고 얘기. 마지못해 내놓은 휴대전화에 악성 앱 3개가 설치된 사실을 보여줘도 여성은 금융감독원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며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의도로 가면 모르겠어요. 금감독원에 가면 누가 만나준대요? 절대 못 만나요. 이 여성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의 연락을 받고 20시간 넘게 모텔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특수사기 사건에서 여성의 통장 계좌가 발견됐다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대기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고 겁박당한 겁니다. 가짜 수사 서류를 받고 겁에 질린 상태로 지시를 따르고 있었는데 경찰이 40분 이상 설득한 끝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가지고 본인이 112에도 보이스피싱 집단한테 연결이 돼요. 경찰은 피해자를 겁박하고 고립시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잠시 휴전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재개를 약속했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20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번 협상이 훌륭했다며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히토류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That the topic of rare earth minerals and magnets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resolved in this framework. 대신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미국 대학 진학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는데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有利于中美之间进一步增进信任，进一步推动中美经贸关系. 관세를 놓고서도 일단 입장 차이를 좁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의 55% 관세를, 중국은 미국의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차 무역 협상에서 조정된 대중 관세율 30%에 기존의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를 더한 수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성실하게 무역 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라고 하면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리는 큰 변동성을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 많이 거론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화폐 가치와 연동돼 결제나 환전 등 실생활에서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올해 전 세계 시장 규모만 320조 원에 이르자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강서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콩 업체의 리닷페이를 이용하면 충전해둔 테더 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과자를 구매해봤습니다. 일반 페이 결제와 모습은 같지만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물건값에 해당하는 0.75 테더가 차감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현금 출납기에서는 여권과 전자지갑을 인증하면 테더를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를 원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실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널리 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반면 마땅한 규제가 없다 보니 사각지대도 발견됩니다. 서울 골목과 온라인 사설 교환소에선 음성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그 구매를 못하니까 저희 쪽에서 테더를 시세보다 조금 더 10원 정도 더 주고 구매하시는 거거든요. 통화 주권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촘촘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일상 속 결제 및 거래와 함께 올 1분기 국내 거래소에선 57조 원이 거래되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상황. 이 때문에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유통한다면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렇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새 정부 안에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내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통화를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여당은 모두 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만들고 누가 발행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중앙은행이 주도할지 민간이 참여할지가 쟁점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우유를 집어들어 QR코드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겠습니다. 영수증엔 예금 토큰으로 나오는데 한국은행이 시범 발행한 코인으로 현재 10만 명의 참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은행권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자는 주의지만 최근 비은행권, 민간기업 누구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이 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화 정책을 하는 그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업계가 원하는 건 속도입니다. 거래 비중이 압도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시장에 유통해 활용 범위를 늘리자는 겁니다. 일정 기간 보유하면 이자를 지급하거나 K컬처를 연계해 외국인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도록 유도하는 등 비은행권 활용이 커지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보면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의 제한적이거든요. 대부분 다 민간 주도로 인해 가지고 발행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글로벌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여당이 발행 조건을 자기 자본 5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본금은 적다 하더라도 혁신성을 가진 많은 곳들이 참여해서 그 혁신성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 한국은행도 이런 목소리에 무분별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부작용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연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해 발행 주체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1년 만에 1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평균 분양가는 7억 7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9,500만 원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17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높아진 자재 가격과 인건비로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전망입니다. 수입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산 수입이 막히면서 공급난이 심해지자 정부는 국가가 아닌 주 단위로 AI가 발생하지 않은 곳의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반 기업 3만 4천 곳 중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아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40.9%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그동안 아슬아슬한 차량 추격전 소식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는 방법도 날로 기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역주행은 기본이고 이번엔 도구까지 등장했네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도로에 미등록 트럭이 발견돼 경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트럭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찰은 타이어 공기를 빼는 방법까지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트럭도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뒤따라오는 경찰차를 향해 싣고 있던 나무 판자를 일부러 떨어뜨린 겁니다. 역주행까지 감행한 이 트럭, 결국 6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끝에야 멈췄는데요. 차에 타고 있던 일행은 재빠르게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이들, 그래서 필사적으로 도망친 걸로 보인다네요. 바닷바람을 맞아야 생명력이 생기는 동물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물리학을 전공한 한 예술가가 탄생시킨 건데요.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도 불린다는 이 예술가의 작품들 감상해 보시죠. 해변 위를 움직이는 독특한 모양의 기구들. 네덜란드의 예술가 테오 얀센이 상상력으로 만든 해변 동물들입니다. 플라스틱 파이프를 뼈대 삼아 테이프로 연결한 건데 풍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했습니다. 테오 얀센은 바다 근처에서 태어나 바닷바람에 매료된 채 자라왔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만든 걸 생물체로 여기는 그는 매년 봄 새 동물을 해변에서 실험한 뒤 가을이 되면 해체하고 멸종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예술과 기술, 생물학과 공학을 융합한 그의 창의력에 감탄이 나오네요. 배가 아닌 유리병을 타고 해류를 따라 세계 여행을 한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 마지막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영국 동부 해안에서 발견된 병 하나.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사연을 담고 있었는데요. 병 속엔 우리 엄마야,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으니 다시 바다에 던져줘라고 쓰인 쪽지와 함께 유해가 들어있었습니다. 여행 한 번 해본 적 없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유해를 병에 넣어 바다를 통해 세계 여행을 하도록 한 거죠. 유리병을 발견한 가족도 사랑하는 고인에 대한 유가족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주려고 병을 다시 바다로 보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음반 수출액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음반 판매량도 10년 만에 감소하면서 K-팝 산업이 주춤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그룹 BTS와 블랙핑크의 복귀로 K-팝 산업에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그제 RM과 B에 이어 어제는 정국과 지민이 군복무를 마치고 팬들 앞에서 저녁 신고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군부대 근처로 모인 BTS 팬클럽 아미 대부분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해외 팬들이었습니다. I came from America 2 days ago just to see them discharge. It was so surreal. It was like a dream come true. 서울 용산에 있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 사옥 외벽엔 우리가 돌아왔다는 뜻의 영어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부대를 떠나 사회로 복귀하는 BTS를 마주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하이브 사옥 앞도 전 세계에서 몰려든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We are from Portugal and she's Brazil. She's 20 hours in the flight, 20 hours. I love Korean. The language, the culture, the people is really perfect. 여러 외신도 저녁 소식을 집중 조명하며 세계적 위상을 입증한 BTS. 사회복무요원이 슈가가 오는 21일 소집 해제되면 멤버 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이르면 연말쯤 BTS의 새 앨범이 나올 것이란 예상 속에 증권가는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32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2.5% 올려잡았습니다. BTS가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린 가운데 블랙핑크도 다음 달 경기 고양 콘서트를 시작으로 세계 16개 도시 월드 투어를 예고했습니다. 그들이 딱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한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또 한국을 둘러보는 일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문화 현상을 넘어 경제적 파생 효과로 주목받는 K-팝. 대형 팬덤을 가진 BTS와 블랙핑크의 복귀로 K-팝 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은 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2도로 올 들어서 가장 덥겠고요. 춘천과 구미를 비롯한 내륙 지역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건데요. 내일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밀어올리는 열대 수증기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주말인 토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도에 150에서 많게는 200mm 이상,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에 100mm 이상, 중부지방에도 많게는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9.7도, 대전이 20.4도, 부산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와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밤에 그치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